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61번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61번을 보도록 하세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유기인을 분석할 때 시료 관리 기준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유기인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는 것을 꼭 먼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내용 단서에 보면 시료 채취 후에 추출하기 전까지 기억 보관하고 7일 이내에 추출하고 2년 이내에 분석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관하는 것은 냉함소, 몇 도씨의 냉함소? 4도씨의 냉함소. 그러면 4도씨의 냉함소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7일 이내에 추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며칠 이내에 분석이 끝나야 되죠? 40일 이내에 분석이 끝나야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농도는 표준 상태로 환산 표시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에 상대 습도는 0%, 다음에 온도는 0도씨, 기압은 1기압이니까 760mHg, 라번의 온도는 273K. 근데 보통 상대 습도는 요즘 표준 상태에서 잘 안 넣죠. 표준 상태라는 것은 온도와 압력을 뜻하니까. 자, 그런데 0도씨 온도는 K라는 절대 온도로 나타내면 273 플러스 도씨 온도가 K 온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번과 라번은 같은 온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번의 기압은 760mHg 또는 1기압이 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 굳이 상대 습도를 나타내려고 하면 0%를 보통 사용을 하긴 해요.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크롬의 표준온에 100mg per 리터, 1000ml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다이크롬산 칼륨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다이크롬산 칼륨이 있는데 여기서 크롬이 몇 개죠? 2개. 그리고 3가거든요. 그래서 ECr3+. 그러면 먼저 분자량을 나타내 보면 다이크롬산 칼륨의 분자량은 K의 원자량이 39로 주어졌죠. 2개. 크롬은 52짜리가 2개. 그리고 산소 16짜리가 7개. 그래서 294g일 때 2 곱하기 크롬은 52g. 자, 따라서 크롬이 지금 100mg per 리터, 1000ml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mg per 리터라는 것은 0.1g per 리터죠. 그리고 1000ml라는 것은 1리터예요. 그래서 0.1g per 리터 곱하기 1리터를 하면 X라는 값을, 다시 말해서 다이크롬산 칼륨을 g으로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나번 0.283g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독이라 플라즈마의 발광 광도 기계에 토치에 흐르는 운반 물질, 보조 물질, 냉각 물질의 종류는 몇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 먼저 운반이나 보조 물질이나 냉각 물질은 전부 다 각각 몇 종류죠?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자 흡수광 분석에서 일반적인 간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간섭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간섭이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간섭이 있죠? 분광학적 간섭이 있죠. 자, 그리고 물리적 간섭이 있어요. 그리고 화학적 간섭이 있어요. 아닌 것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6번입니다. 3000g의 시료에 대해서 원추 4분법을 5회 조작해서 최종 분치된 시료의 양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추 4분법으로 한 번 분할했을 때 얼마로 분할이 되죠? 2분의 1로 분할돼요. 그러면 시료가 3000g이라고 그랬으니까 3000g 곱하기 2분의 1로 분할되니까 2분의 1에 몇 회? 5회. 그래서 5회. 따라서 계산하시면 93.75g을 우리가 분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회 분할을 했을 때 얼마로 분할되는지, 2분의 1로 분할되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이 문제에서는. 자, 그리고 67번 유기인 측정,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크로마토그램을 작성해서 각 분석 성분 및 내부 표준 물질의 머무름 시간에 해당하는 피크로부터 면적을 측정한다. 다음에 추출물 10에서 30 마이크로리터를 주의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해서 분석한다. 자, 주입하는 양은 10에서 30 마이크로리터가 아니고 1에서 3 마이크로리터가 되겠죠? 답은 시료 채취는 유리병을 사용하며 채취 전에 시료로서 세척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답은 농축장치는 구테르나 다니시 농축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죠.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료의 용출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옳은 것은 용출 조작은 진탕의 폭이 4에서 5cm입니다. 자, 왕복 진탕기로 갈로회 퍼미니츠로 갈로 시간 동안 연속 진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회전수는 분당 200회, 200회니까 200회 퍼미니츠가 200rpm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탕 시간은 몇 시간이죠? 6시간.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9번에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면 물질의 정량 및 정성 분석이 가능하다. 정량은 질량, 정성은 성분 분석입니다. 정량 및 정성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측정치는 자, 정량은 피크의 높이, 정성은 유지 시간이 되니까 정량은 피크의 높이, 정성은 유지 시간.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 있어서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값은 불꽃의 온도가 너무 낮아 원자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자, 이때는 간섭이 일어나죠. 답은 불안정한 환원물질로 바뀌어서 불꽃에서 원자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산화물질로 바뀌는 경우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데 환원물질로 바뀌는 경우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환원물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안정한 산화물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염이 많은 시료를 분석해서 버너 헤더 부분에 고체가 생성되는 경우 발생하죠. 답은 시료 중에 알칼리 금속에 할로겐 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경우에 채취하는 시료의 최소수는 무조건 여러분들 대상 폐기물의 양과 시료의 최소수를 나타내는 표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표를 모르면 내가 시험을 안 친다는 생각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따라서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이에요. 그럼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은 어디에 해당하죠? 여기 시료의 최소수는 30이 되는 거죠. 자, 이 표 정말 중요합니다. 실기까지 나오니까 꼭 정리하세요. 자, 대상 폐기물의 양이 1톤 미만은 시료의 최소수가 6개, 1톤 이상 5톤 미만은 10개, 5톤 이상 30톤 미만은 14개, 30톤 이상 100톤 미만은 20개,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은 30개,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은 36개,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은 50개, 5000톤 이상은 시료의 최소수가 60. 그래서 어떤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범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범위가 안 주고 그냥 값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pH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만히 수소이온 전극의 기전력은 온도에 의해서 변화된다. 다음에 pH 11 이상의 시료는 오차가 크므로 알칼리 용액에서 오차가 적은 특수 금속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답은 조제한 pH의 표준 용액 중에서 산성 표준 용액은 1개월, 염기성 표준 용액은 산화칼슘 흡수관을 부착해서 3개월. 자, 여기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산성 표준 용액은 1개월이 아니고 3개월, 염기성 표준 용액은 산화칼슘 흡수관을 부착해서 1개월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답은 pH 미터는 임의의 한 종류의 pH 표준 용액에 대해서 검출부를 정제수로 잘 씻은 다음 5회 되풀이해서 측정했을 때 그 재현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내에 한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로 자주 나올 수 있는 게 라번이에요. 그 라번에서 5회 플러스 마이너스 0.05. 그래서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 0.05를 갈로 넣기로 문제를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 라번에서 5회 플러스 마이너스 0.02는 별도로 같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3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3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설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시로는 5에서 35도씨, 상대 습도는 85% 이하로서 직사일광이 쪼이지 않는 곳으로 한다. 다음에 전원 변동은 지정 전압의 35% 이내로 주파수 변동이 없는 것이 한다. 자, 여기서 틀린 내용이 뭐냐면 지정 전압이 35% 이내가 아니고 몇 퍼센트 이내죠? 10% 이내. 그죠? 그리고 주파수 변동은 없는 것. 다음에 설치 장소는 진동이 없고 분석에 사용하는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답은 부식가스나 먼지가 적은 곳으로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 그래서 대부분의 오답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주로 어디서 오답이 많이 나오죠?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더욱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로부터 유류 추출 시에 에멀전을 형성해서 액체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 조작법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문제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몇 번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 80도의 물중탕에서 가열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그냥 찾으시면 되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지금 풀이해서 해놨어요. 굳이 다 기억할 필요 없이 80도씨의 물중탕에서 가열한다는 게 핵심. 정답은 라번.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문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고 75번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운반가스는, 자, 운반가스는 캐리어 가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캐리어 가스라는 운반가스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에서만 사용하는 가스인데 지금 휘발성 저금 염소와 탄화수소를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가스는 99.999% 이상의 순도를 가지는 헬륨이나 질소를 사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헬륨이나 질소, 질소는 N2, 헬륨은 H죠. 따라서 헬륨이 없으니까 질소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6번. 크롬 및 육가 크롬의 정량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의 크롬을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으로 시험할 경우에 정량 한계는 0.01mg/L 맞죠? 다음에 크롬을 흑광 광도법으로 측정하려면 발색 시약으로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발색 시약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 하면 다이페닐 카바자이드를 우리가 발색 시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답은 육가 크롬을 흑광 광도법으로 정량 시 시료 중에 잔류 염소가 공존하면 발색을 방해한다. 라번에 육가 크롬을 흑광 광도법으로 정량 시 적자색의 착화물의 흑광도를 측정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흑광 광도법이라는 말을 이제 잘 안 쓰죠. 왜 그러냐면 공정시험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흑광 광도법은 팁에 있는 것처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흑광 광도법이라는 명칭을 써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과 같은 용어다. 이렇게 꼭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7번 보시면 강렬 감량 및 유기물 함량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강렬 감량이라는 것은 분석 시료를 가열했을 때 질량의 감소분을 강렬 감량이라고 해요. 그죠? 자, 시료에 질산 암모늄 용액 25%를 넣고 가열해서 600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의 전기로 안에서 갈로 강렬하고 데시게이트에 시킨 후에 무게를 달아서 정발 접시의 무게 차이로부터 강렬 감량 및 유기물 함량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강렬하는 시간을 찾는 거죠. 따라서 강렬하는 시간은 3시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액 꼭 기억해야 돼요. 질산 암모늄 용액을 쓰는데 순도 25%짜리 질산 암모늄 용액을 쓴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기로 안에서 몇 도? 600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에서 몇 시간? 3시간 강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강렬 감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는 W2, 다시 말해서 강렬 전의 시료와 용기의 무게 마이너스 W2, W3, 강렬 후의 시료와 용기의 무게 나누기 W2, 시료 플러스 용기 마이너스 W1, 용기의 무게 전체 곱하기 100으로 우리가 강렬 감량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8번을 보시게 되면 흑광광도법에서 흑광도의 눈금의 보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갈로에 옳은 것은 중크롬산 칼륨을 갈로에 녹여서 중크롬산 칼륨 용액을 만든다. 자, 여기서 갈로에 들어가는 것은 20분의 N 노르말, 이제 N이 노르말이죠. 20분의 1 노르말 수산화 칼륨 용액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20분의 N 수산화 칼륨 용액,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크롬산 칼륨이라는 말은 이 말은 다이크롬산 칼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K2Cr2O7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이 정밀히 단다면 규정된 수치의 무게가 0.1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정밀이라는 것은 뭐죠? 저울이 나와야 돼요. 정확히는 우리가 숫자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풀이해 보시면 정확히 단다고 하면 0.1mg, 그리고 정밀히 단다고 하면 저울, 화학저울이나 미량저울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틀렸어요. 답안이 정확하게 취한다고 했어요. 취하는 것은 액체, 액체는 홀피펫을 이용하죠. 답안에 냄새가 없다라고 기재한 것은 냄새가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것을 표시하는 거. 답안에 방울수라고 하면 20도씨에서 몇 방울,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얼마? 1ml가 되는 것. 따라서 가번, 정확하게 정밀히 단다, 정확하게 단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0번에 보시게 되면 흑광광도법에 의한 시한 시험에서 측정 원리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흑광광도법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에요. 그러면 시한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나타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시약과, 다시 말해서 발색 시약과 발색되는 색깔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색은 청색, 그리고 측정 파장은 620나노미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발색이 되게끔 사용하는 시약은 피리딘, 피라졸론, 혼합액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시험에서 측정 원리에서 피리딘, 피라졸론법이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 이 방법, 시안을 분석하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피리딘, 피라졸론법이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피리딘, 피라졸론이라는 시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고, 그리고 피리딘 피라졸론법에 의해서 피리딘 피라졸론이라는 시약에 의해서 청색으로 발색되고, 그때 620나노미터에서 측정 파장이 620나노미터고 그 파장에서 흑광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81번 자, 복귀편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고 했을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가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간로를 초과하지 않는 얼마죠?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따라서 100분의 5가 핵심이죠. 정답은 나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82번 아주 중요하죠.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 기준으로 간로에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매립 면적이 간로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반 폐기물의 매립시설. 그래서 매립시설 중에서 일반 폐기물이냐 아니면 지정 폐기물이냐 면적을 알아놔야 되겠죠.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정 폐기물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15만은 일반, 1만은 지정.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일반 폐기물이니까 15만 제곱미터. 라번이 정답.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벌금이나 징역형이라는 것은 형사상의 처분이 되는 거죠. 갑은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 분석 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답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 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답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가 기준에 맞지 아니해서 지시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그래서 답은 풀이에 있는 것처럼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가번과 나번과 라번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4번도 지금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재활용의 에너지 회수 기준 등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중 가연성 고형 폐기물로부터 규정된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 다른 혼합물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고위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kcal 이상일 것. 답은 에너지 회수 효율이 75% 이상일 것. 답은 회수열을 모두 여론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답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는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이 바로 보여야 됩니다. 일단 답은 뭐가 되는 거죠? 답은 카본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해당 폐기물의 고위 발열량이 아니고 저위 발열량이죠. 자, 저희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kcal 이상이 아니고 얼마죠? 3,000kcal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카본이 정답. 이 네 가지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8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립시설의 사후 관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 중에서 발생가스 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자, 외기 온도나 가스 온도,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조사 항목을 매립 종료 후 관로까지는 분기 1회 이상, 그리고 관로가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 자, 여기서는 우리가 매립 종료를 얼마를 기준하죠? 5년이죠. 따라서 매립 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5년도 시험에 나오겠지만 5년까지는 분기의 1회 이상,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 기간을 찾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6번입니다. 지정 폐기물 중에서 의료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 시설, 장비, 기술 능력 기준으로 틀린 것은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기준입니다. 자, 답은 적재 능력이 0.45톤 이상의 냉장 차량, 섭씨 4도씨 이하인 것을 말한다. 3대 이상. 답은 소독 장비 일식 이상. 답은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답은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 자, 이 조건에서는 기술 능력의 기준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중에서 매립 시설인 경우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폐쇄 예정일 몇 개월 이전에 폐쇄 신고서를 제출하느냐. 폐쇄 신고서를 미리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이내에 제출하느냐. 3개월 이전에 미리 폐쇄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88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에서 사후관리 이행 보전금의 사전 적립 대상인 시설의 면적 기준은 얼마죠? 3,300제곱미터 이상. 따라서 답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 아닌 것은 자, 답은 한국환경공단 해당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해당하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해당하지 않죠. 여기서. 그 다음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 그럼 답은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은 측정대행업에 등록을 한 자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0번에 보시면 매립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5일 전까지 검사 신청서에 각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15일 전까지 검사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서류에는 각각의 서류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설계 도서 및 구조 계산서 4번 해당하죠. 자, 그리고 시설 운전 및 유지 관리 계획서 이건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설치 및 장비 확보 명세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방서 및 재료 시험 성적서 4번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4번이 필요하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 사항으로 틀린 것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변경 허가예요. 갑은 수집 운반 대상의 폐기물의 변경 맞습니다. 영업구역의 변경 맞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은 아니고, 그리고 운반 차량의 정차, 그리고 임시 차량은 제외. 그래서 지금 운반 차량의 정차 대신에 임시 차량의 정차, 운반 차량은 제외, 포함, 임시 차량 포함 이런 식으로 라번도 오답으로 출제를 많이 하니까 주의를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죠.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은 해당하죠. 근데 연락장소 및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사무실하고는 관계없어요.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9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2번은 꼭 알아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분 시설 중에서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배출효용 기준 중에서 나 지역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기준은, 자, 여기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은 뭐죠? BOD죠. 다르게 표현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치를 먼저 보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COD, 부유물질량이 SS예요. 그런데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BOD와 부유물질량이라는 SS는 기준치가 똑같아요.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청정지역이 깨끗하기 때문에 숫자가 낮죠. 숫자가 낮은 게 기준치가 강화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57로 기억하셔도 되고 30, 50, 70. 그래서 암기법은 쓰지 마시고 그냥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0, 300, 400. 세 가지 단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청정지역이 제일 깨끗한 지역, 그리고 가지역, 나지역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BOD가 나지역에서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50이 나지역이니까 70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지역은 70, 정답은 7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9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답은 폐석면, 답은 PCB, 답은 VOC, 답은 의류 폐기물. 답은 같은 경우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에요.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재활용 금지나 제한되는 항목은 아니에요. 답은이 정답. 나머지는 위해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재활용을 금지시켜 놓은 거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독성이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94번 지정 폐기물의 종류 중에서 유해 물질의 함유 폐기물, 환경불용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중요하죠. 자, 94번 가번에 보면, 자, 광제는 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를 제외한다. 그리고 분지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 그리고 폐합성 수지, 그라번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여기서 답은이 왜 틀렸느냐면 폐합성 수지는 고체 상태의 것은 제외를 한다 이런 단서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우리가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답안에서는 단서가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단서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서가 붙어 있는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단서를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5번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 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폐기물 시험 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자, 우리가 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자, 지금 보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환경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이 있고,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있어요. 그럼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뭘까요? 가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국립환경과학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95번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폐기물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상당히 환경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로 대기나 수질 파트에서 관계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에는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96번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되는 멸균 분쇄 시설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자, 멸균 분쇄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당 처분 능력이 몇 킬로그램 이상? 100kg 이상. 따라서 가번이 정답.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되는 기준 아주 중요합니다.
자, 97번은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뭐를 먼저 해야 되죠? 재활용을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함으로써 자원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가번이 오답으로 많이 나올 때는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소각과 매립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틀렸어요. 답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 수입은 할 수 없다 돼 있는데 폐기물 수입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되도록 폐기물 수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답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답안의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 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을 기록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보통 폐기물은 보존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거의 대부분이 3년이니까 3년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답은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99번 문제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의 구분이 틀린 것은 가번 기계적 재활용 시설은 유수분리 시설, 답안의 화학적 재활용 시설의 연료화 시설, 답안의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버섯 재배 시설, 답안의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호기성, 현미성 분해 시설. 답안에 보면 연료화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화학적 재활용 시설이 아니고 뭐예요? 기계적 재활용 시설이 연료화 시설입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 처분에서 기계적 처분 시설 그리고 기계적 재활용 시설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근데 종류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규모가 있으면 규모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계적 처분 시설은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100번 지정 폐기물인 부식성 폐기물 기준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자, 우리가 부식성 폐기물은 우리가 폐산과 폐알칼리 두 개가 있어요. 먼저 문제를 보면 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얼마 이하를 폐산이라고 하죠? 폐산은 2.0 이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식성 폐기물을 보면 폐산과 폐알칼리가 있는데 폐산은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2.0 이하, 폐알칼리는 12.5 이상. 근데 폐알칼리에는 두 개가 포함이 되죠. 뭐가 포함이 되느냐 하면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폐산, 폐알칼리는 부식성 폐기물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2.0 이하인 것은 폐산, 그리고 12.5 이상인 것은 폐알칼리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해서 내용 정리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계속적인 반복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그만큼 대가가 여러분들에게 대가가 꼭 오거든요. 그럼 그 대가라는 게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대가는 빨리 오게 되죠. 그리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공부는 요령 있게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